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ST팜 준비해 왔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의약품 위탁 생산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CDMO 회사인데요. 더 정확하게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을 하는 파이프라인 가운데 좀 상업화에 도달하는 그 파이프라인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만 하더라도 전체 파이프라인 중에 상업화된 건 2개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5개로 대폭 증가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2개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7개 파이프라인이 상업화 파이프라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급하던 원료 의약품이 이제 임상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상업용으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에 따른 이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상 1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인원이 20명, 30명, 많아봐야 50명 이내거든요. 그리고 임상 2상을 한다고 해도 100명, 200명, 뭐 정말 많으면 뭐 300명까지도 잘 안 갑니다. 임상 3상을 하더라도 500명, 뭐 그 정도 가는 거니까 사실 그 인원수만큼의 양만 생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업용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역에 다 물량을 다 깔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물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이익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산하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생산 라인이 쭉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임상용 같은 경우에 조금 생산하고 나면 끝인 거잖아요. 그럼 다시 생산 라인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약을 생산하는 게 바로 자 여기까지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비품목, C품목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이 정말 그 세팅한 값대로 약이 나오는 건지 밸리데이션이라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는 거고 확인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가동 중단이라는 그 시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고 또 다시 세팅하고 생산하고 중간에 이제 공백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상업용 물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중간에 브레이크 걸리는 타임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쭉 생산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물량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는 라인 하나에서 1년 동안 쉼없이 이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매출, 마진 같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크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7개 중에 6개 같은 경우에는 임상용 치료를 계속 공급하다가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다가 품목 허가를 받아가지고 상업용으로 전환이 된 거고, 1개는 이제 품목 허가 받은 상태에서 벤더라는 게 뭐 퍼스트 벤더, 세컨 벤더 쭉 있잖아요. 그 확장하는 과정에서 ST팜한테 우리가 좀 물량을 더 생산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생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된 건데, 그 1개가 사실 저는 알고 있는데 회사 이름을 말하기는 좀 뭐한데요. 글로벌 톱10 안에 드는 빅파마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어마무지하게 많은 회사고요. 회사 측에서는 오프 더 레코드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회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ST팜 홈페이지 안에 IR북 계속 공개하는데 그거 쭉 보시다 보면 그들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회사명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재 5개고 올해 2개 더 추가돼서 이제 7개가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1개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론의 혈액암 치료제 이메텔스타트가 있어요. 이 치료제가 작년 6월, 정확하게는 2024년 6월 달에 FDA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제 임상용이었는데 상업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에 그 이메텔스타트 향 매출이 450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품목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한 4분기부터 매출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임상용으로 이제 이메텔스타트 관련 올리고를 공급할 때는 매출이 180억에서 2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FDA 품목 허가 받고 난 다음에 상업용 되자마자 한 2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올해는 보수적으로 봐도 500억 또는 한 6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혈액암 치료제고 적응증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게 이메텔스타트가 뭐 상업용이 된다고 한들 얼마나 팔려 나가겠어. 거기다가 니들은 완제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기 때문에 매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ST팜이 이메텔스타트의 단독 공급자입니다. 솔벤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기 개발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냥 단순히 위탁 생산만 해준 게 아니라 개발까지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타 상업용 그 올리고 공급가 대비해서 1.8배
약 2배 가까운 가격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 비용이 납가에 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이메텔스타트가 환자 1인당 투약량이 기존 치료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몸무게 1kg당, 그러니까 체중 1kg당 7.5ml씩 투여한다 그래요. 그래서 70kg가 이제 성인 평균 몸무게잖아요. 요거로 환산하게 되면 그 525mg, g으로 환산하게 되면 0.5g 정도 됩니다. 요거를 이제 투여를 하는데, 이걸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투여한다 그래요. 그럼 1년이면 12번이잖아요. 이 1년 12번을 환산하게 되면 6.3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리고 6.3g을 투여하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협소하다고 하지만 환자 1인당 투약량은 10배 정도 되는 거고, 납가는 2배 정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되면 다른 약 대비해서 한 20분의 1 정도만 나와도 동등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치료제를 봐주면 좋겠다, 그렇게 회사 측에서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좀 소개해드릴 치료제는 아이오니스의 올레자르센입니다. 희귀증 치료제인데요. 그러니까 가족성 킬로미크론증 치료제라고 이제 나와 있고, 이 치료제는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2월 20일경 FDA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화 품목에 합류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치료제 이제 적응증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성 킬로미크론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전병입니다. 유전적으로 좀 이상이 생겨서 혈중에 이제 그 중성지방 수치가 아주 높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 안에 지방이 굉장히 많은, 선천적으로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피 안에 지방만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복통도 일으키고 췌장염도 일으키고 황색종이라 그래가지고 피부에 이제 지방이 축적되는, 그래서 막 피부에 이렇게 지방 덩어리가 막 뭉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병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황색종 갖고 있는 분들은 가족력으로 이제 이어져서 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올레자르센 같은 경우에는 그 킬로미크론증의 주요 증상인 췌장염, 이거를 임상 3상에서 100%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되게 화제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뭐 투약만 하면 100%다 낫는 그런 치료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레자르센 같은 경우에는 상업화 이후에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레자르센이 2024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나간 매출을 좀 다 집계를 해보면 100억이 채 안 됐습니다. 1, 2, 3, 4분기 제가 다 집계해본 결과 100억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2월 말에 제가 상업화 품목허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깔라 그러면 물량이 필요하잖아요. 그 관련해가지고 시험 생산 배치, PPQ 물량이라 그러는데 270억 정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온 게 PPQ 물량만. 그래서 그거랑 기존에 나가던 물량 합쳐가지고 올해 매출이 한 370억 정도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치료제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는데, 임상 나갈 때 물량과 임상 그 상업화 됐을 때 물량이 확 지금 달라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초기 물량인데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숫자 자체가. 그래서 올레자르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성 킬로미크론증, 사실 뭐 이 질병을 지금 이 파미델 유튜브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 이런 병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 이게 되게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희귀질환 치료제니까 정말 뭐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나오는 치료제, 그러면 매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그런 인식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치료제가 지금 이제 계속 적응증 확장을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또 고중성 지방혈증, 중성 지방혈증,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꼭 유전병이 아니어도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후천적인 어떤 그 생활 습관에 의해서. 그래서 이 환자 숫자를 집계해 보니까 미국에만 3천만 명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 에로헤드라고 여기 조사된 거 보니까 미국 안에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환자가 2천만 명이고, 고중성 지방혈증 환자가 270만 명, 그다음에 중증도 중성 지방혈증 환자가 800만 명이에요. 그럼 3천만 명이 넘거든요. 3,070만 명 정도 되는 건데, 거대 시장인 거죠. 그러면 회사의 전략은 뭐냐? 약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희귀 질환으로 먼저 적응증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다음에 적응증을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품목 허가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희귀 질환제니까 품목 허가를, 약이 없으니까 빨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올레자르센 같은 경우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만성질환, 대중질환으로 한번 나와 있는 치료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품목 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희귀질환으로 먼저 시장을 뚫고 난 다음에 늘려가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이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목허가 어렵지 않다.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적응증만 추가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적응증별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26년 정도 나오고 한 27년 정도면 적응증이 추가되니까 앞으로 2, 3년 안에 이거는 굉장히 크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렉비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이게 수혜가 클까? 또는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렉비오 자체가 이제 에스티팜이 두 번째 공급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공급자다 보니까 첫 번째 벤더가 다 해먹고 남은 콩고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의구심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 같은 경우에는 블록버스터 치료제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8억 달러가 나왔어요. 1조 1,554억. 그럼 1조 넘으면 블록버스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1,000억 넘으면 블록버스터지만 글로벌리는 1조거든요. 그래서 렉비오가 그러면 직전 연도의 매출은 얼마였냐면 5,200억이었어요. 그럼 1년 만에 2배 정도 뛴 건데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얼마나 되느냐. 작년에 수주액만 86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급사지만 이미 이게 블록버스터 치료제 반열에 들어가면서 떨어지는 콩고물 액수가 지금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무시할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유망합니다.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적응증 확장 앞에 올레자르산 얘기할 때 드렸잖아요. 이 치료제도 똑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위험 감소 또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그 임상 3비상 지금 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빠르면 내년 뭐 늦으면 2027년 정도 발표가 될 건데 이 적응증 확장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노바티스에서는 렉비오가 글로벌리 한 40억 달러 정도 매출하지 않을까.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5조 7,8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세컨 벤더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주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원료의약품을 보통 우리가 이제 매출을 한 10% 정도 잡아요, 보통. 진짜 약이 뭐 1,000만 원이면 원료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올리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쳐줄 때는 한 20% 정도 또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세컨 벤더에 1,000억 가까이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 원료의약품이 가격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료 가격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원료 가격만으로도 1조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서 30%만 해도 그러니까 에스티팜이 세컨 벤더니까 3,000억이에요. 에스티팜 작년에 매출이 2,80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친다라면 이 세컨 벤더지만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스핀라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독점 치료제입니다. 위상은 공고하고요. 공급 라인 자체가 바뀔 것 같지가 않고요. 물량은 적은데 공급 단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희귀 치료제이긴 하지만 적정 단가를 받고 있고 꾸준한 매출을 내는 그런 치료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개 추가되는데 하나가 6월 달에 될 것 같아요. 벨기에의 A 제약사 UBC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UBC의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 치료제가 이제 6월 달에 FDA 품목 허가를 받을 것 같고요.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는 아니고 저분자 화학 합성 신약 원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마진율은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상업화 대열에 합류하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이오니스의 그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 도니달로르센 요게 오는 8월 달에 FDA 품목 허가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 상업화 대열에 합류하면서 매출액을 좀 키워주는 외형 성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품목 허가 후에 1년 안에 한 200억 정도 매출 나올 것으로 지금 회사 내부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스티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에스티팜 보게 되면 2021년에 매출액이 1,600억 정도였어요. 그 뒤에 2,500억, 2,800억,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한 2,7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 좀 주춤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기간에 영업이익을 놓고 보게 되면 50억대에서 330억대 중반까지 수직으로 올라왔고요. 또 작년에 한 280억대 나왔는데 작년 한 해만 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데 이 업사이드 기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상업화 라인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고 그 결실들이 이제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 해서 한 2, 3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 숫자들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중요한 실적 분기점이다. 그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뭐 파미델리 하면서 거의 광고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파미델리가 유료 기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19,000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종목은 관심이 없는데 이걸 다 봐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을 20개짜리, 50개짜리를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은 뭐 6개월, 1년을 부여하면서 보고 싶은 뉴스만 한 20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저가 상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의 구애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뉴스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회원비 나가는 게 요즘 뭐 넷플릭스도 나가고 뭐 OTT에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과금되는 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 계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파미데일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청을 하시면 회원비를 내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미데일리의 빠른 유료 뉴스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좀 짧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ST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